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대에듀 지역인재 9급 수습 직원 강좌를 찾아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정말 반갑고요. 저는 누구이냐? 자, 시대에듀에서 그동안 한국사를 맡아서 울트라 슈퍼 만능으로 한국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험생 지도를 했던 바로 최승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합격을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수많은 수험생들은 이미 다 합격을 했고요.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뭐 제 자랑이죠. 잘났다 뭐 이것보다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합격 지도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자, 오리엔테이션. 저는 누구이며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소중한 정보를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이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 솔직히 좀 뻘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교수님 소개 이렇게 딱 돼 있죠? 그 프로필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니 이런 선생님이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감탄을 절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무한테나 이렇게 한국사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 바로 뭡니까? 아주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경제 원칙이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내가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다음에 최대 효과를 얻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에 있어서도 경제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좌 오리엔테이션. 일단 지역인재 9급 수습 직원이라는 게 뭐냐? 수습 직원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턴이라고 그러죠. 인턴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괜찮은 사람, 그런 학생들을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9급 수습 직원으로, 정식 직원 아니죠. 인턴으로 선발을 합니다. 인턴으로 선발을 해서 6개월 동안 근무를 시키죠. 그래서 그 근무 성적에 의해서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정식 직원으로, 정식 9급 공무원으로 발급을 내주는 그러한 어떤 전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격부터 이제 한번 쭉 알아보게 되면 어떤 자격들? 일단 고등학교 이제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격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전체 상위 30%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석차도 그렇고요. 전문대 학생이라면은 이제 30% 이내에 들어가는 학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0%. 그래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30% 내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굉장히 놀아가지고 나는 굉장히 놀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일단 자격 조건부터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험 문제는 뭐 국어, 한국사, 영어 시험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한국사니까 국어는 국어별로, 영어는 영어별로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요. 한국사 난이도 보겠습니다. 9급 공무원 수준이에요. 자, 9급 공무원 수준입니다. 자, 9급 공무원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 문제 있잖아요. 수능 시험 문제보다는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는 9급 공무원 시험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수능과 9급 공무원 시험의 그 중간 정도 단계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레벨로 공부를 하느냐? 9급 공무원 레벨로 우리는 공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의 나오는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우면 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쉬운 문제 풀면 뭐예요?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그런 유형들이 안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그 밑단계인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 시험 문제 난이도로 제가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시키실 겁니다. 합격 전략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역 이제 구급 수습 직원 요 그 강좌는 뭘로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강좌는 없어요. 이론 강좌는 하지 않습니다. 자, 뭐만 해줘요, 여러분들이? 예, 문제풀이만 열심히 해준다는 얘기죠. 자, 문제풀이만 열심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보기,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모의고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제부터 이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몇 문제냐면 20문항입니다. 20문항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당 몇 점이다? 5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딱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학생들을 뽑을 때에 어떻게 뽑느냐, 40% 이상 득점을 한 사람들을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고득점자 순으로 해가지고 150%를 뽑는다. 100명을 뽑으면 150명을 뽑는다. 고득점자 순으로. 요 얘기가 그러면 40점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40점도 못 맞는 애들은 아예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자 순으로 150%를 뽑는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내 앞에서 나보다 시험 잘 본 애가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사에서는 특히 만점 전략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점 전략. 100점 전략으로 가져야 된다. 아니 그러면요, 문제만 풀어가지고 만점 전략으로 갈 수가 있나요? 없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 네버.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강좌를 만들었어요? 라는 거죠. 이런 강의도 안 해주면서 이것만 하고. 이 강좌는 말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강좌가 아니에요. 강좌 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배경 지식이 있어요. 한국사와 관련돼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언제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저 다 까먹었는데요. 예, 다 까먹었겠죠. 물론 다 까먹었겠죠. 열심히 귤 까먹듯이 다 까먹겠죠.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배웠던 한국사 부분이 어느 정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요런 배경 지식을 잠재적 배경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잠재적 배경 지식을 꺼내면 된다란 얘기죠. 꺼내면 된다. 어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숨어있는 잠재적 이 한국사 배경 지식을 꺼내면 된다. 그럼 누가 꺼내주느냐? 제가 꺼내준다는 얘기죠. 제가 꺼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20문항씩, 매회 20문항씩 되어 있는 거를 10문항만 풀어드릴 거예요. 10문항만 집중풀이 해드릴 거예요. 집중풀이를 해드리는데 이 풀이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야, 이것만 딱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 문제 풀고 이 한 문제가 10문제를 푼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렇고 이 문제와 연관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른 보기들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하고 약속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색이 있는 펜으로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필기해 주셔야 돼요. 필기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만 한다면 한 문제 풀고 10문제 푼 효과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총 7회에 걸쳐서 27에서 140문제죠. 140문제인데 10문제니까 우리는 몇 문제? 1400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가 생겨났어요?
이론적인 부분도 이제 슬슬 무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가 풀어봤던 시험 문제가 다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오면 큰일 납니다. 문제 유출이에요. 큰일 나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겨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문제에 대한 응용력이 생겨줘야 되는 거예요. 응용력. 이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끄덕끄덕거리면서 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열심히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감동받으면서 딱 했는데 이게 없으면 말짱 꽝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하고 아주 사소한 약속 한 가지 더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바로 뭐냐면 매해 제가 이제 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딱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때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그 문제를 미리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미리 풀어져 있어야. 또 오타나면 안 되니까 있어야 돼요. 단 여러분들 절대로 채점을 하거나 해설을 보거나 안 돼요. 안 돼. 모르는 문제, 특히 모르는 문제는 별 표시해 주세요. 별 표시. 이 처음에는 별 표시가 많을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이 별 표시가 10문제 중에 7개 이상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제 방식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이 별 표시 수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앞에서 풀어봤던 비슷한 문제가 여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반갑다, 반가워. 처음에 생소했던 친구 점점 매일 보게 되면 반가운 것처럼 똑같아요. 문제가 반가워질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응용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합격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저와 이것만 약속해 주세요. 그것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책 한 권 다 떼면 우리가 뭐 합니까? 옛날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책잔치라고 해가지고 책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그 학생들하고 떡을 나누어 먹는 그런 우리나라 전통 풍습이 있습니다. 그 책거리 할 테니까 떡 싸오세요. 그러면 떡 싸오셔야 돼요. 네, 농담이고요. 제가 그런 멘트를 맨 마지막 강의합니다. 그 마지막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함께만 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 어려운 취업난에 여러분들 9급 수습직원 될 수 있고요. 또 열심히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식 직원 될 수 있습니다. 믿고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